이번 시간에는 제가 중천관계에 대해서 지역에 나오는 이 대표적인 개로서 우리가 중천관계, 중지본계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음양을 대표하는 거고 이 관계라는 것이 모든 그 괴의 근본계이기 때문에 제가 중천관계와 중지본계는 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이 중천관계를 알아야 지역의 모든 내용들을 이 괴를 기준으로 해서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천관계는 필히 알아야 돼요. 또 그리고 중지관계 역시 마찬가지로 필히 알아야 나머지 괴들을 전부 다 이해하는데 굉장히 필수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간략하게나마 중천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역을 보면은 여기 괴 효들이 6개로 이렇게 되어 있죠. 6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수를 일육수라고 하죠. 수는 만물의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얘기해서 그래서 6개로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것이 쉽게 얘기해서 이 모든 그 천지의 바탕이 되는 어떤 물질과 모든 시공간의 바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6수로 되어 있고 이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오선의기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모든 물질이 형성되려면 상하, 전후, 좌우, 육면체가 돼야 모든 공간, 시공간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6교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간이 없으면 만물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건이라고 하니까 충천경계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저 텅 빈 공간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텅 빈 공간도 얘기하지만 텅 빈 이 모든 시공간의 모든 삼라만상의 총체를 갖다가 우리가 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그것이 틀린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이것은 수없이 책에도 많이 나오고 모든 그 주역하시는 분들이 설명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건, 원형, 이정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이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중지건계와 중지공계에 이렇게 보면은 초구서부터 이렇게 상가 6이 나와 있죠.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이렇게 용구, 이 중천경계는 용구가 있고 중지공계는 용육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왜 그러면 음양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딴 데는 없어요. 이 용구. 쉽게 얘기하자면 요 하나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면은 건이라고 하는 건 대표적으로 원형이장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옛날 사람들이 이 원형이장에 대해서는 수없이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건이라는 것은 어떤 이 모든 삼라만상의 바탕에 있어서 만물을 내서 만물을 갖다가 이렇게 형통에 길러서 걷어들이는 과정을 갖다가 우리가 순환지리로서 원형이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관여하지 않는 바가 없다 그런 거예요. 모든 만물에 있어서.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또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로도 많은 얘기를 하는데 이 내용은 천지사방, 동서남북, 전후, 좌우 모든 면에 있어서 이 원형이정이라고 하는 법도에 의해서 관여하고 그 속에서 이 틀로 인해서 움직여 간다고 하는 것을 이 건계가 암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계사전에 보면은 이 건계를 갖다가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상징적 의미로 우리가 하늘이다, 건이다, 또는 아버지다, 또는 옥이다, 금이다, 또 찬 얼음이다, 또 대적이다, 크게 붉은 거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뭐 말에도 비유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말이라고 거기에 나오는 내용 보면 말이 이제 뭐 늙은 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청말이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왜 말을 갖다가 비유를 했냐면 가장 우리가 12지지에서도 가장 위에 붉게, 그러니까 파로서 위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가장 높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에도 비유를 하고, 말의 형상이 엉덩이를 보면 둥글죠, 그죠? 둥글다 보니까 또 그래서 그런 표현도 하고, 또 이 건깨를 금으로 치기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금에는 불이 들어가야 돼요. 꼭 그러다 보니까 그런 표현들을 갖다가 상징적으로 썼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래서 초보는 잠룡 무룡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왜 이 중천경기에 나타나는 내용에서 보면은 특징이, 여기 보면 용이 잠용, 혈용 또 나오죠. 여기 보면 기룡도 나오고, 여기도 뭐 무용도 항용도 나오고 이렇게. 이 용이라는 특성을 그러면 충청관계에다 갖다가 왜 대입을 이 사람들이 대입을 시켰느냐 하면, 하늘은 우리가 12지지에서도 그렇듯이 용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눈에 볼 수가 없어요. 그죠? 눈에 드러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변화를 주도해 간다. 그러니까 중천건계라고 하는 이 건계 자체가 모든 변화를 주도해 간다는 관점에서 그것을 용에 비유를 한 거예요. 용에.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종교 세계에서도 보면은 용복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죠? 주인을 그래서 원래는 용의 선천에서는 용의 비유를 한 거고, 후천은 동왕의 비유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선천은 그런데 만물을 길러서 내서 길러야 되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용에 이렇게 비유를 들었는데, 그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서 거기 한글 만들면서 뭐라 그래, 해동 용룡이 나라샤 뭐 해가면서 나오죠. 그 6용이 나오는 게 바로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용이 6마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인간사면 인간사, 우주원리면 우주원리, 세상사면 세상사가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순환지리로서 이렇게 빙 돌면서 순환지리로서 이렇게 거쳐가는 과정들을, 이거를 하나의 예를 들어서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지 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자꾸 글자에 매달려서 이것을 바라보게 되면 아무것도 이 64개 중천경계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걸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다른 말로 잠룡, 여기선 지역에서는
잠룡 무룡이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잠룡 무룡으로 꼭 표현을 안 해도 관계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응? 왜냐면 여기서 잠룡 무룡 이렇게 하니까 장기용을 쓰지 말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인간사뿐만 아니라 애가 태어났어요. 이제 물속에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 세상에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죠? 있기는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잠긴 용이다. 그러니까 어리고 하니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 세상에 발을 들여놓지 못한 거예요. 저 물속에 있는 거와 다름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애를 가졌는데 엄마가 애가 지금 뱃속에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출산을 안 된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죠. 사업을 해도 처음에 어때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것저것 내가 계획을 하고 생각을 하고 어때요? 뭔가를 하다못해 뭐 푸드점을 낸다든지 뭐 체인점을 하나 낸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정보를 다 수집해야 될 거잖아요. 그죠? 수집해서 내가 이게 과연 수지사산이 맞을 건지 내가 이 사업이 성공할 건지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현상에 있어 첫 시작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이 땅을 뚫고 나오는 과정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하는 과정도 마찬가지고 내가 지금 생각 속에서만 머물러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표현을 그냥 잠룡무룡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 이거를 큰 무슨 뜻이 있는 거 마냥 이렇게 생각하면 뭐 통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를 통해서 삼라만상을 다 그냥 꿰뚫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 바로 지역의 논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은 변화의 논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현상에 있어서 아직 시작 단계라고 해요. 시작 단계. 그러니까 쓸 수가 없다 그런 거예요. 생각 속에서만 있는 거죠. 생각 속에서만. 근데 이때는 그러니까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날 수가 없다. 생각으로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우주가 생성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 우주 자체가 시공간 자체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 텅 비어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뭔가 지금 움틀대고 있다고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한 거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우리가 볼 때 가장 용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의미심장하게 바라봐야 이 지역 64개의 모든 핵심을 꿰뚫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용에 대한 이 근본적 상징적 이미지를 생각하지 못하면은 64개를 아무리 쳐다봐도 꿰뚫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용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천재 주인은 그래서 이 용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이 대동목이에요. 그리고 이게 주인이에요, 주인. 모성단에서 보면은 대도목 하니까 대도목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무슨 옥황 따로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용 이 자체가 주인이에요. 천재, 천주. 그렇듯이 그래서 용에 대한 이 상징적 이미지를 굉장히 잘 생각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두 번째 그런 단계를 보자고요. 부의에서 현령 재전이다, 이견냉이다, 대인을 홈이 이롭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용이 이제
바로 현실 세상에 드러난 거예요. 쉽게 해서 내가 이제 딱 엄마 뱃속으로부터 나와서 이제 출산을 해서 세상에 드러난 것과 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이때는 좋은 스승 만나야 돼요. 스승을. 내가 배우는 쉽게 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용이 나타난 거죠. 이 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디 보니까 무슨 어떤 사람들은 어디가 꼭 진영만 얘기하잖아요. 그죠? 진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실질적으로 물질로서 드러났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 응? 이것이 무슨 진영에다 갖다 꼭 붙이고 이거를 그러잖아요. 근데 진영에다 그러면 거기만 살 곳이고 길지고 딴 곳은 그러면 거기만 풀이 나고 거기만 비가 오고 그런 곳 봤어요? 세상에? 이 지구 자체가 우주 자체가 전부 다 전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우주가 탄생한 거와 똑같아요. 우주가 탄생한 거예요. 여기서 단명무령에다 초과해서 봤는데 두 번째 단계에서는 비로소 우주도 생성된 거고 인간도 태어나고 만물이 드러난 것과 같다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만물이 드러난 상태를 우리가 혈령체정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태어나서 이미 이제 초년기에 선생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대인을 만나야 이롭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 지역 많은 사람들은 부부대인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정관계에서 이게 부부대인을 여기 얘기하는데 꼭 그것도 그렇게만 바라볼 게 아니라 나를 이끌어주고 지도해줄 선생을 만나야 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게 자기의 친구도 될 수 있고 아버지도 될 수 있고 부모 형제도 될 수 있고 이웃도 될 수 있고 어느 누구든지 관계없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주고 나를 해줄 사람이요. 그렇게 시각적인 범위를 넓게 이렇게 바라다 봐야지 단순히 개 하나 갖고서 그냥 이걸 갖고 무슨 어디에 땅이 어떻다 거기 가면 뭐가 나오나? 이거는 또한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마음으로 보면 마음의 중심점을 찾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어디든지 그 사물을 바라볼 적에 그렇게 바라봐야지 이 지역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 학문이 아니라 모든 시공간을 두루 관찰할 수 있는 어떤 학문적인 체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지역을 바라봐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어려운 과정들을 이제 시작을 해서 생각 속에서 일으켜서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 애도 마찬가지예요. 애들도 처음에 뭔가 좀 엄마 아버지한테 배우고 엄마 뭐 가르쳐 달라고 그러고 이제 조금 안다 싶으면 조금 사람이 어때요? 건방져져요. 자기가 전부인 것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자만하게 되고 넘치게 됩니다.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세 번째 이렇게 단계에 가면은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군자, 정일, 건건, 석척약, 무구 이렇게 나와요. 왜 여기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세 번째 이 단계 어느 정도 이제 컸거든요. 지가 뭘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단계를 밟아서 이렇게 단계를 밟아서 올라가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여기서 군자가 종일토록 그러니까 이 건건이라는 것은 하루 종일 내내 여기 뭐 오전, 오후도 되는 거죠. 오전이 이 건은 오전이고 오후가 돼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내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뒤흔듯이. 그래야 허물이 없는 거야. 그렇죠? 왜? 이때 사람이 조금만 잘못하면 자만 인생사도 사고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 이제 처음에는 어려웠던 과정을 지나서 뭔가 조금 노력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때 자만하게. 자만하면 그때 탈이 나고 그때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다 3년을 잘 넘기면 그 사람은 성공해요. 그런데 3년 안에 전부 다 잘못되면 아작이 나요. 아작이. 바로 요 시점이라는 거예요. 요 시점.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씁니다. 모든 인생사뿐만 아니라 모든 과정 자체가 인생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때요? 여기서 이 단계를 이제 뭔가 노력을 해서 단계 이제 한 단계를 더 뛰어오르거든요. 네. 여기는 이 전반기 과정은 갈고 시행하고 닦는 과정이라고 하면 이 후반기 과정은 요건 지도자 과정과 같은 거예요. 여기가 백성이라고 하면 여기는 뭐예요? 관리자. 그렇듯이 여기 보면 흑약재연 모부다 이렇게 연못에서 뭐요? 혹 이렇게 뛰어오르나 허물이 없다 그런 얘기잖아요. 뭔가 이제는 여기서 갈고 닦은 과정이었잖아요. 이 과정을 사이에 나가서 뭔가 내가 하나 둘씩 이제 펼쳐 보이는 어떤 단계라고 하는 거죠. 단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이렇게 뛰어 올라도 보고 뭔가 단계를 밟아서 왜? 이렇게 이 최고점의 이 9단계인 비룡 제천의 단계에 가기 위해서 여기서는 이제 뛰어봐야죠. 그래요. 왜냐면 연습 반복할 수는 없잖아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그만큼 이런 과정들을 어려운 과정들을 거치고 노력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 9단계, 비룡제천의 단계, 최고 지존의 단계까지 올라가는 것이지 어느 순간 그냥 저는 깜짝 놀란 것이 하나 있어요. 중장교인들 대부분 사람들이 난 사고방식 자체를 좀 제가 놀란 과정이 뭐가 있냐면 다 요 비룡제천의 단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져서 되는 줄 알아요. 세상에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천리길도 한 걸음 붙고 모든 세상 만사가 여기서부터 단계를 이렇게 어른 단계를 밟아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 최고점에 이르는 거지. 어떻게 이게 한순간에 여기 비룡제천의 단계 간다고 누가
그런 법칙은 세상에 그런 법칙이라고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다 그런 식으로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응? 그런 법칙은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과 그렇게 존재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서 원형이정이 나오죠. 그러면 원형이정 쓰여낼 필요도 없어요. 이런 거 쓸 필요 없어요. 그냥 딱 결론만 내서 이거 이건데 딱 써놓지 말지. 굳이 이 과정들을 모두를 이렇게 힘들고 써놓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래서 이 최고성인 기동지천의 단계에 이 하늘 높이 나라는 영이 한도 있다. 대인을 보면 이롭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점의 인생사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고 이때 최고점에 갔는데 최고점에 가면 어때요? 이때 가장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는 때가 인생사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면에서 가장 좋을 때죠. 좋을 때인데 이때 이제 최고점에 올라갔으면 모든 세상 만사가 내려와야 돼요. 내려오지 않는 거는 없어. 무한대고 큰 나무도 없고, 끝이 없는 것도 없어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상부에서 뭐예요? 항용 위에다 높이 올라간 용은 피해가 갔다 간다. 이렇게 최고점에 올라간 용은 최고점에 올라간 과정들은 항상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올 길밖에 없죠.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기 때문에 최고치가 올라갔으니까 그 다음에 꺾어지는 일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인생을 살면서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엄마 아버지가 돼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그냥 애들이 성장하면서 우리는 늙어지고 내려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후대에게 양보를 하고 후대 사람한테 다 물려줘야 되는 게 인생사란 말이지. 그래서 여기 학령 위에다 높이로 수혜가 따르다. 근데 이때 여기 용구 딱 나오죠. 견근용 무속히. 그러니까 문용을 보되 대가리가 되지 말라, 머리가 되지 말라. 여기서 머리 이 끝까지 올라가는 머리가 되면 더 이 무수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없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머리가 되려면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꺾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리 중에서 있으면 최고 높이 올라간 이 존재는 거기서 더 이상 욕심내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욕심내면 해가 망신하게 되고 욕심내면 모습을 망치게 된다. 적당해야 된다. 중화를 이어서 적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 속에 우리가 이 주역이 중천경께서 전해주는 이 모든 메시지는 이 원형이정의 폭도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이 수란질의 폭도 속에서 그것을 본받아서 인생사 과정뿐만 이 모든 과정들을 거기에 따라서 천리에 따라 순응하고 해야 된다고 하는 걸 은연중에 암시해서 우리한테 전부 다 가르쳐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도를 천리를 어기게 되면 당연히 그건 뭐라고 해요? 천도를 받는다 그런 거예요. 천도를 받는다 그러니까 귀신이 와서 날 죽이는 것처럼 꼭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 법도에서 어긋나게 되면 그것이 잘못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필장
이런 표현으로서 그것을 우리한테 진리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내용은 중성경대 이 내용은 여기에는 수없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수없이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 정규세계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삼라만상의 이 세계가 전부 다 이 범주 안에 다 갖다 포용하고 집어넣을 수 있다고 하는 의미를 잘 생각해야 중천경계에 대한 이해를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64개의 그 내용들을 쭉 훑어보시면은 전부 다 하나같이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않고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내용을 그대로 펼쳐놓은 것이 그 지역의 내용들이에요. 전체적인 내용이 그냥. 그러니까 이 중성경계를 이해하면 중지권계도 당연히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바탕이 되기 때문에 이 권계와 권계는 바탕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그래서 그 지역에 권계라면 중지 권계를 갖다 놓고 이제 그랬잖아요. 상경에다가 하경은 또 이제 거기 이제 인간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인간사 문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다 보면 이 중지 권계에 대해서 의미를 그나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만 마치겠습니다.